네, 오늘장 랭킹 5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굉장히 많고 시장이 참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다뤄드렸던 거랑 또 시세가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L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있는데 ESS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사실 간략하게 보긴 했는데 여전히 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중 NCS 제가 아까 대장주 역할 하다가 오늘은 약간 좀 약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방금 전에 방송 준비할 때 직전에 또 52주 신고가 한 번 더 경신을 했습니다. 61,800원에 찍고 나서 다시 또 58,000원대까지 내려오고 이게 변동성도 큰 상황이고요. 앞서 오늘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YM텍 여전히 20%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ESS 여전히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인지가 궁금해요. 차영주 위원님, 이 종목들 변동성 사실 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ESS에 대한 어떤 화두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업계에 있어서의 캐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ESS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거죠. ESS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재생에 들어가면 ES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짝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GPU하고 HBM이 짝꿍인 것처럼 신재생과 ESS는 짝꿍인 것은 짝꿍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2차 전지 업계의 캐즘을 극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ESS 수요량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업계를 보는 것은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이 ESS는 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신규로 생산해야 되죠. ESS로 쓰이는 것은 신규와 재생이 같이 쓰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신규로도 되지만 우리가 전기차에서 우리가 대략 한 80% 정도 충전이 되면 더 이상 전기차용으로 못 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 ESS로 돌린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테슬라 같은 경우 그 배터리를 여러분 테슬라 보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처리할 때도 배터리는 보험사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ESS를 쓰려는 게 미국 같은 경우 광활한 그 고속도로에다가 그 3월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다가 전기를 끌어쓸 수가 없죠. 하지만 전기차 스테이션은 있어야 되죠. 그거를 그 테슬라에서 나온 재활용 ESS를 배터리를 ESS 쓰겠다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한 힘은 아니에요. 하나의 트리거는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전기차 시장을 이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익을 챙길 건 챙겨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뭐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이게 지금 따라잡으려고 들어갔다가도 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 ESS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지환 대표님, 지금 ESS 종목들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내일 금요일장 앞두고 또 금요일까지 봤을 때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수익을 좀 챙겨야 하는 구간일까요? 저도 수익을 챙기는 게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리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이 제대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물론 ESS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EV와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ESS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붙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간 급등후에 이제 식전 고점권에 대부분 다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도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관련돼 있는 신저가 갱신 혹은 미국의 알루미늄 급락 급등 정말로 이쪽 섹터 자체가 변동성이 아주 불규칙하고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EV 모멘텀이 아니라 ESS 모멘텀이라고 하면 일단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존 고점권에서 일단 물량을 챙긴 이후에 오늘 혹은 내일 미국의 CPI 지표 발표 이후를 좀 관망을 하시면서
이후의 흐름을 보고 따라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저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익을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중 NCS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지금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오름폭 거의 반납을 하고 1%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략들 챙겨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시프트업입니다. 이 하반기에 코스피 IPO 대여로 또 꼽히기도 했었고요. 시프트업이 상장이 된다면 시가총액은 또 게임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게임주에게 있어서 온기를 가져다 줄지 그 부분들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22%까지 오름폭 지금 많이 뺀 상황입니다. 일단 상장 첫날에 그래도 시가총액 측면에서 봤을 때는 NC소프트를 넘어섰다. 그 2위 자리인 넷마블을 위협한다. 뭐 이런 쪽에서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윗골이 굉장히 길어요. 차영주 위원님, 오늘 상장 첫날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20%대 상승, 오늘 물론 높은 고점 대비해서는 이렇게 되지만 이게 과연 그 다른 게임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에 대한 붐업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 수급을 잡아먹는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신작에 대한 트리거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NC소프트를 필두해서 몇몇 대형주들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펀드를 운용할 때 섹터별로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비중이 있을 때 이게 들어온다라면 이건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되는 거죠. 끼워 넣어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역설적으로 다른 것들은 수급이 빠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단기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업종에 큰 대여가 들어오게 되면 한정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한정된 물 안에다가 여기에 물고기 한 마리 더 들어오면 물이 일단 튀어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게 된다면 일단 게임주들에 대한 뭐 가능성, 그 중에서 오히려 차라리 틈새 시장으로서는 신작 트리거가 있는 넷마블 같은 그 조금 밑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섹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나무 하나하나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작이나 실적 모멘텀 보면서 지금은 신작 쪽에서 트리거 있는 넷마블을 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환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게 게임 섹터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앞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쿠키런 호황 때문에, 흥행 때문에 정말 잘 갔었잖아요. 하반기에 지금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즈 등등 신작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종목은요? 일단 저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그 장세와 정규 위주의 장세가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종목별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가 섹터 전체에 그 들어왔던 모멘텀, 예를 들어 신작을 출시가 되고 이 신작이 하나가 출시가 되면 나머지 기업들도 똑같이 종목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올라가고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에서의 게임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 같이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같이 섹터가 움직이던 시대는 사실 지난 지가 꽤 됐습니다. 거의 이제 개별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완전히 나뉘고 특히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게임주가 옛날처럼 기대감으로 아주 많이 상승하던 구간과 비교를 하면 실적이 조금 예전보다는 냉정하게 반영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의 신작 출시와 중국에서의 게임 굵기와 관련된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게임 굵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오히려 제도를 오래 들어오면서 많이 좀 풀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게임과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면서 많은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도 일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그 규제를 풀었던 이유는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중국화시키고 내재화시키고 그거를 중국의 게임상 굵기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투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나쁘지 않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오늘 10대업이 상장되면서 이제 그 크래프톤 넷마블
를 넘어서 3위 업체가 되었고 NC소프트를 좀 넘어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은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 게임에서 3위가 됐기 때문에 펀드의 리밸런싱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면 아마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게임 산업 전체를 놓고 보기보다는 종목당 실적을 놓고 기준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크래프톤이나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우상향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같이 좀 탄탄한 종목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이슈 있는 종목들 우상향 기조 이어가는 쪽 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개별적으로 넥슨게임즈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재한 대표님, 넥슨게임즈가 이번 신작이었죠. 퍼스트 디센턴트 흥행 기대감에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글로벌 출시되고 나서 뭐 매출 1위 기록했다, 2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한 44% 정도 올랐었다가 어제부터 해서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오늘은 14% 정도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시 제자리 쪽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이거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재료 다 노출된 건가요? 일단 이제 재료 노출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익 매물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쏟아졌는데 그 물량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작이 출시되고 난 뒤에 출시되기 직전 전후로 해서 3, 4일 정도 바짝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했던 물량들은 지금 이제 거의 다 매물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차익 매물이 신경 쓸 정도로 좀 과다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래도 급등한 이후에 기술적으로 보면 지지선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줄이기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되시면 비중을 데이데이로 계속해서 비중 좀 줄여 나가시면서 기술적으로 지지선에 도달하거나 지지선 이탈할 시에는 최종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차익 매물이 완전히 쏟아진 건 아닙니다. 상당한 물량이 출회되고 있지만 유의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놓으면 차후에 주가가 반등을 주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할 기회는 좀 더 좋은 가격대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또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하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또 이슈 속에서 쭉 기대감에 올랐다가 차익 매물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을 챙길 거 챙기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AR이나 VR 관련주들, XR 쪽이 오늘 시세가 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맥스트 같은 종목은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지금 전부 다 윗골이 길게 달고 있거든요. 이게 시세가 연속성이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오늘 좀 깜짝 이슈에 그냥 잠깐 오른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차영주 위원님, 일단은 삼성전자가 구글과의 동맹을 재확인했고 연내에 이제 XR 플랫폼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기기보다 먼저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야지 이용자들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 먼저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드웨어 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라운텍이 대장주 역할 지금 하고 있지만 윗골이 다 길게 달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저게 XR 기기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우리 휴대폰과 좀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필수품이고요. XR 기기는 선택품이다라는 것이 가장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IT 관련해서 신제품이 나오면 마치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애플의 XR 기기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입니다. 지금 주가가 다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400만 원짜리 XR 기기를 사시겠습니까? 이 한 가지 답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XR 기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삼성이 왜 XR 기기를 지금 낸다 하면서 왜 하드웨어를 들이밀었을까요? 지금 이게 기술 자체가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 만약에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삼성이 대대적인 역량을 쏟아붓겠죠. 하지만 그러한 대대적인 역량을 쏟아붓는 것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생각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특히 그리고 이게 경제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경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인공지능과 무관한 이건 하드웨어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여각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XR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증강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뭐 군사적인 목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만 대중화를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이것도 막대한 캐즘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의 테마로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현명하게 접근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XR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 애플의 비전 프로도 처음에 나오기 전에 굉장히 기대가 모았는데 막상 또 나오고 나니까 이슈들도 많았었잖아요. 좋지 않은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까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련주 오늘의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관련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ESS처럼 지금 차익 좀 빨리 챙겨야 되는 건지 아마 보유자분들께서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지한 대표님, 오늘은 그러면 조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 가지고 계시던 분이 빠르게 또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인가요? 일단은 이제 이익 실현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막 굉장히 많고, 뭐 MP 같은 종목은 오히려 윗꼬리 없이 지금 거의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모멘텀 자체가 과연 이제 길게 이어질 수 있냐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 펀더멘털에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 XR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태계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일반화 보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오늘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내가 바닥권에서 잘 매수하셨다는 분들은 역시 이제 이익 실현 관점으로 단기 모멘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오늘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은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FP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진입한지 여부를 좀 보시고, 만약에 상한가 진입한다면 오늘보다는 뭐 내일 정도에 갭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너무 길게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짧은 관점으로 하루 이틀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리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 나와서 좀 반갑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 힘이 오래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윗골이 길게 단 만큼 변동성에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후장 들어가면서 좀 약간 지수도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종목들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꼬리 단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슈퍼 호황을 맞은 전력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산업 신고가 경신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름폭 거의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역시나 또 윗골이 길게 달고 있는데 슬슬 이쪽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윗골이 달았을 때 매수를 했는데 내일 또 이게 신고가가 나온다든지 최근에 계속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차용주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윗골이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윗골이와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넥슨 게임즈의 윗골이는 다르죠.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고점에서 밑에서 밀리고 있는 거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어제 고점을 지금 안 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그 장중 조정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장주로 지금 떠오르는 거가 LS죠.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동폭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추세적으로 저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좀 불안해하긴 하죠. 하지만 저게 윗꼬리를 다른 거와 매도 신호는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실리콘2에 대해서 매도 신호가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꺾인 이후에는 매도를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매도 신호가 나온 건 아니에요.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위에서 팔았고 지금 샀으면 뭔가 좀 낫겠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고점 저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내일 모레까지 빠지면 그때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한 10%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고점 대비해서 10% 빠져야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상투에 빨리겠다라는 생각은 그건 불가능의 영역이다. 그 마음을 빨리 버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전력과 관련된 것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HBM에 대한 것들이 먼저 끝날 것 같아요. 주가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전력과 관련해서는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고 다시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면 이게 경제적 해결을 두 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장치 산업이다라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장치, 그러니까 그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른 기업들이 여기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저항값입니다. 이 저항값을 나타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여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 전선주들 같은 경우 해저 케이블까지 좀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밀릴 때마다 이것은 매도가 아니라 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대신 좀 긴 호흡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또 하루 걸러 수익 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매도 신호가 아니라 또 우리가 차근차근 모아갈 때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진 않지만요. 또 이슈가 있었으니까 짚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의 갤럭시 언팩 또 최다 제품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폴더블 폰 새로운 시리즈들 나왔고 갤럭시 린, 버즈, 워치까지 새로운 부분들 공개를 하면서 어제 라이브로 보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기대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도 아이폰 16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판매가 이번에 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한창 또 교체할 만한 시기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가을 대전이 예고가 된 상황에서 부품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 이 관련주들 시세가 크게 안 나거든요. 이 이슈를 봤을 때 우리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사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재현 대표님, 삼성과 애플 어찌됐든 지금 휴대폰 부품주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부품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삼성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애플의 이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16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지금 현재 온 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갤럭시나 애플이 버전업을 계속해 들어오면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온 디바이스 AI는 그래도 교체 수요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고가폰, 저가폰, 그리고 고가폰의 시리즈가 버전업되는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혁신적인 부분이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특이할 만한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교체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을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 AI 모멘텀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에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아마 주가는 올 4분기로 넘어가면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장비주를 소재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3분기에 주가 등락이 크지 않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롱텀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구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주가 차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포지션 플레이라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4분기를 보고 지금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IT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AI 모멘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번 반짝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주가의 저평가 메리트는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AI 모멘텀이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흩어질 건데, 그 흩어지는 대체 수요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라고 본다면 여전히 기술주에 머무를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쪽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부품 쪽도 4분기를 내다보고 지금 정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 보면서 긴 관점에서 모아가 볼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저평가된 매력도 있겠죠. 부품주에 대한 전략을 챙겨봤고요.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됐고 폴더블 폰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나도 바꿀래라는 이야기 좀 많이 주변에서 저도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도 있을 거고 일반 휴대폰 부품, 카메라, 모듈, MLCC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힌지. 폴더블 폰은 앞으로 또 구글도 애플도 여러 빅테크 기업들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이쪽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유망주까지 궁금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와 바꾼다라는 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냉정해지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바꾼다라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휴대폰이 고장나서 바꿨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저는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바꿔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왜냐하면 버전이 뭐 1, 2년 지난 거라 하더라도 제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 스펙이 개발이 되지만 제가 그 스펙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을 폴더블해서 이걸 바꿨을 때 폴더블해서 폴더블로 바꾸려고 하니까 삼성전자 거기 계신 현장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폴더블에서 폴더블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다시 이제 이걸 돌아온다. 왜냐면 이게 행동 하나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가능성은 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뭐 힌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OLED 쪽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OLED로 보게 된다라면 LG 디스플레이 오늘 좀 변동성이 좀 나와서 약간의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면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밀리면 LG 디스플레이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휴대폰 부품과 그다음에 이제 그 유리기판 이거와 연결돼 있는 1+1인 삼성 전기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가 가는 장이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끊어치기 하는 장인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고 이게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기대감은 지금 상당히 우리가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약하다라는 거고 기존의 트렌드로 좀 가는 쪽들 이런 쪽들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가는 게 트렌드로 가는 장이다라는 점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대응이 유효한 것 같고요. 우리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 쪽 주목해보자. 그중에서도 OLED, LG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죠. TSMC가 깜짝 실적을 내놓았었고 이제 거기서 또 AI 반도체 다시 시동이 걸리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00조 간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고요. 최근에 증권사에서 계속 목표 주가 올립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썼는데 지금은 역시나 약간 상승폭을 줄여가는 구간이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함께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반도체 빅2가 신고가를 쓰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거 더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다 질문 드릴게요. 먼저 이재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지금 현재 AI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반기처럼 폭발적인 상승력을 가져오기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하이닉스가 1분기, 2분기처럼 폭발적 상승이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다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냐 없냐를 본다면 여전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멘텀에 국한되어 있던 부분에 이제 매기가 좀 흩어질 건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한 이유는 AI 모멘텀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기술주도 동참을 하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나스닥이 급등했던 장세에서 보면 결국 은행도 오르고 제약바이오도 올랐지만 그것보다는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이 그래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다면 여전히 유효하게 좀 봐야 된다. 다만 우리가 종목을 엔비디아의 예전에 집중도를 높였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에 높였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조금씩 분산된다라는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생각했던 하이닉스와 후공정 장비 이 공식을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그리고 전공정까지 넓혀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내에서 모멘텀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좀 폭넓게 봐야 되고 비중도 내 계좌에서 전체 절대적인 부분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비중을 낮춰서 금리 인하와 관련되는 쪽도 관심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이전보다 약화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버리거나 추세가 하향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다른 쪽을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전히 AI 모멘텀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좀 여러분들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동안에 횡보 기간에도 밀림을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면 대장주는 여전히 하이닉스입니다. 우리가 20만 원에 한번 흔들렸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4만 원대 한번 흔들렸고, 지금 이제 횡보 이후에 올라갑니다. 제가 세 번째 충격에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25만 원 넘어가면 한번 충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뭐 엔비디아가 뭐 급락을 해야 된다라는 등, 뭐 이것이 거품이 있다라는 등 이런 논리에 아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변동성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뒤늦게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언제 급락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리스크가 지금 상승할 가능성은 전 60% 이상이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40%도 이제 지금은 이제 편안하진 않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편안했던 주식이라면 이제 리스크 온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을 각오할 수 있는 부분만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달 뒤에도 여전히 그때 들어갔었어야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고 한 달 뒤에는 그때 들어갔으면 안 됐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들어간다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절을 걸고 들어가셔야 달리는 말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라는 건데 그럼 말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난 여기에 조금 겁이 나. 내 인공지능을 타고 싶어. 그러면 저는 전선주로 가시라. 차라리 그런 것들, LS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이 챗GPT가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죠? 온디바이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온디바이스에서 지금 안 올라가는 게 뭐죠? 그런 쪽들을 우리가 좀 보는 것들이 오히려 낫지. 지금 이제 핵심 HBM 하이닉스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손절을 걸 수 있는 부분만 현재 지금 허용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용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리스크적인 측면도 우리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전선주, 롱텀으로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원픽을 꼽으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지원 대표님, 오늘의 원픽 어떤 건가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을 초과 매수 관점으로 보자는데 PSK입니다. PSK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이후에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눌림목을 만들고 공략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좀 가져도 될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반도체 모멘텀이 좀 흩어지는 걸 봤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PSK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조정받을 때 38,500원 내외 전후 요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으로 조금 상향을 하고 손절 가격도 34,500원 상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PSK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도 지수가 좀 힘이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45%까지 오름폭 많이 줄어들었어요. 2,88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85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후장의 대응 전략도 이 다음 코너를 통해서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